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의 정리 절차를 모두 마쳤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지적 공부와 관련된 내용은 뭐 다 끝난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보시면은 자, 면적이나 경계 또 좌표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을 특히 지적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의 절차 요것이 이제 한두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요것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측량이라고 할 때는요, 뭘 측정한다, 높이라든지 거리, 길이, 이 측정을 하게 되면은 모두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 측량 중에서 특히 우리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 이것만을 지적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 공부와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만이 우리의 시험 범위가 돼요. 자, 13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지적 측량에 의해서요. 양가로 1번에서는 이제 측량의 개념인데, 측량에는 다양한 종류의 측량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양가로 위에 있는 이제 지적 측량이죠. 자, 지적 측량은 쉽게 말하면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념, 용어 일정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적 측량이라 하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그래서 이제 지적 공부죠. 이제 등록할 때.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다 여기서도 지적 공부가 나오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자,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측량에 아무나 뭐 측량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 자, 이 사람들만 지적 측량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 그래서 어떤 뭐 민간 개발업자들이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뭐 측량을 한다. 자, 이것은 지적 공부와 상관없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측량이기 때문에 지적 측량이라고 하지 않고 지적 공부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하는 측량, 지적소관청, 지적측량 수행자.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측량만을 지적 측량이라고 하고 이자들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지적 확정 측량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 새롭게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지적 측량에 포함되고요. 지적 제조사 측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적 공부, 특히 도면이요, 굉장히 오래됐을 때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측량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의 토지의 현황과 그러니까 경계랄지 이런 거죠. 경계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골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지적공부가 제대로 실제 토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해요. 그래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지금 조금씩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조금씩 재조사해서 정확한 내용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지적을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이런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측량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측량을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고요. 이런 지적 재조사 측량을 통하여 다시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거죠. 정확하게. 따라서 지적 재조사 측량도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이다. 따라서 지적 측량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성격이나요? 오른쪽 보시면 뭐 법률적 효력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지적 측량의 구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저기 한 필지에 그죠? 한 필지에 뭐 경계라든지 면적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한 필지에요. 한 필지에 면적이나 경계나 면적, 경계, 면적을 정하는 측량. 경계나 면적을 정하는 측량. 자, 이런 측량을요, 우리는 세부 측량이라고 합니다. 세부 측량. 자, 그런데 우리가 경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세부 측량 한 필지의 면적이나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는 줄자 가지고 가서요. 여기 지상 경계점을 설치한 다음에 지상 경계점에서 줄자 가지고 와가지고 뭐 거리를 재고 면적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거리를 측정할 때는요,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을 먼저 정해놓고 여기 기준점 정해놓고 기준점 정해놓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습니까? 지상 경계점 표지에 광선을 쏜다는 거죠. 광선을 쏴가지고 갔다 오는 시간에서 거리를 측정하고 갔다 오는 시간에서 거리를 측정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각도를 알기 때문에 이 각도를 통해서 거리를 측정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거리를 삼각 측량이라고 하고, 따라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도면에는 항상 이 경계점과 경계점의 그 경계 사이의 경계를 직선으로 나타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삼각형을 만들어서. 자, 그러니까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한 필지의 경계나 면적을 측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기준점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걸 지적 기준점이라고 해요. 지적 측량을 하는 이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지적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만이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필지에 측량을 하러 갔는데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럼 먼저 지적 기준점부터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때 지적 기준점을 아무 자리나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국가의 그 전 국토가 통일적으로 지적 공부 도면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적 기준점도요. 어떤 기준점, 우리 국가의 이제 기준점이 있는 거죠.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통일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도면들이 다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테니까요.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측량의 기준점, 그러니까 높이를 잰다든지 길이를 잰다든지 하는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위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측량의 기준점으로서 여기에 만나는 지점, 이게 수원입니다. 수원에요. 우리나라에서 거리를 재고 길이를 재고 높이를 재고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 기준점이라고 해요. 국가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한 지적 기준점을 만듭니다. 지적 기준점. 그래서 이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모든 지적 기준점들이 통일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지적 기준점을 기초로 해가지고 한 필지의 경계나 면적을 구하는 측량을 세부 측량이라고 했을 때 먼저 지적 기준점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측량을 하러 갔는데 지적 기준점이 없을 경우에는 먼저 이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 기준점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자, 정하기 위해서는 또 측량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이것을 우리는 기초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측량도요, 결국 한 필지의 경계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기초 측량을 하기 때문에 기초 측량, 세부 측량이 모두 이제 지적 측량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본 지적 측량의 구분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측량과 이 기초 측량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지적 기준점을 기초로 한 필지의 경계 면적을 정하는 이제 세부 측량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밑에 지적 측량의 방법은요, 뭐 다양합니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측량 방법도 새롭게 항상 나오기 때문에 측량 방법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여러 가지 측량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야한가로 3번 보시면 지적 기준점 측량 절차. 자,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초 측량의 절차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 측량의 절차가 됩니다. 그러나 먼저 기초 측량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 측량의 절차 간단하게 보는데, 자, 여기서 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틀리게 나오는 일은 별로 없고 일반적인 절차니까 좀 기억해 보죠. 자, 우리가 측량을요, 한 필지에 대해서 측량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은 우리가 도면 시간에 했습니다. 도면에는 이런 지적 기준점도 도면에 표시가 된다는 거죠. 측량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제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하기 위해서 먼저 도면을 봤어요. 이 토지를 측량하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도면을 봤더니 근처 지적 기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적 기준점이 없으면은 먼저 기초 측량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 측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기초 측량을 가장 먼저 계획 수립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죠. 준비하고 이제 답사를 갑니다. 답사를 오는 거죠. 그래서 현지 답사를 와요. 자, 현지 답사로 온 다음에 지적 기준점이 될 만한 것들을 쭉 여러 가지를 한번 골라봅니다. 어떤 것들을 지적 기준점을 하는 게 좋을까 해가지고 골라요. 자, 이건 미리 골라놓는다 그래서 선점이라고 해요. 지적 기준점 미리 한번 골라봅니다. 이건 선점이라고 하고요. 자, 여러 가지 선점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 지적 기준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알맞은 것을 다시 고릅니다. 지적 기준점이 될 만한 가장 알맞은 걸 고르는데 이것을 조표라고 해요. 그래서 선점한 다음에 다시 조표를 하고요.
그래서 요 네 개의 점을 조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 지적 기준점의 정확한 값을 알아야 되겠죠. 이 값을 기초로 해가지고 측량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좌표 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좌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기준점을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기준점을 관측을 해가지고 정확한 지적 기준점의 좌표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관측을 해요. 관측을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계산을 해내는 거죠. 이 좌표 값을 계산해냅니다. 관측을 통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나왔어요. x, y. 그래서 뭐 360 1에 27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어떻습니까? 성과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 좌표들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측하고 계산에 대해서 정확한 좌표 값을 찾아낸다는 거죠. 성과표 작성 이 순서로 이루어진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틀리게 나오는 일은 없고요. 거의 옳게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대충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5 보시면 지적 측량의 실시 대상이 되는데요. 자, 대상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적 측량의 대상은 이제 기초 측량,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측량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 측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부 측량의 종류로는요. 세부 측량은 한 필지의 경계나 면적을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있습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있어요. 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그대로죠. 신규 등록할 때 측량을 하고, 등록 전환할 때 측량하고, 분할할 때 측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하기 위한 측량. 자, 이것이요. 양가로 3번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측량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등록할 때,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하는 측량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개별적인 토지 이동할 때 지적 측량을 해야 된다. 그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등록할 때 측량을 해요. 자, 그런데 측량은 등록하기 위해서만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요. 이렇게 한 필지가 있었습니다. 자, 한 필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어요. 자, 등록된 상태에서요. 여긴 도면입니다. 등록된 상태에서 이것을 두 필지로 분할을 합니다. 자, 분할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먼저 지상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하는 거죠. 자, 분할할 때는 그러면은 지상 경계점, 여기 지상 경계점은 어떻습니까? 도면 위의 경계점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상 경계점을 도면으로 옮긴 다음에 이것을 직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분할을 하는 거죠. 분할. 새롭게 분할을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분할이 이루어졌다.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등록을 하기 위해서 분할된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측량을 통해서 분할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할 측량이 되는 거죠. 분할 측량. 자, 그런데 이렇게 등록하기 위해서 신규 등록, 분할, 뭐 등록 전환 이렇게 등록하기 위해서만 측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제 둘로 분할을 해가지고요. 분할했습니다. 근데 지상 경계는 선이 그어져 있는 건 아니죠. 경계점 표지 말뚝만 박아져 있는 것이지 선이 이렇게 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갑이 원래 소유자로 있다가 이 부분은 갑이 소유하고 이 부분은 을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이 흘러서요. 갑의 토지는 A가 상속하고 을의 토지는 B가 상속했다고 해보죠. 자, 이때 A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서 자기 토지가 20년이 흐르다 보니까요. 요 경계점 표지들도 빠져나가 버렸어요. 말뚝 같은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상 경계점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여기까지. 그랬더니 B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여기 토지는 우리 경이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니까 여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A라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여기까지 우리 경계다. B라는 사람은 아니다. 여기까지가 너희 경계다. 라고 이제 경계에 관한 다툼이 생기는 거죠. 자, 경계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떻습니까? 원래 이 지상 경계점을 기초로 해서요. 도면이 만들어졌잖아요. 도면상의 경계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때요. 지상 경계점이 지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지상 경계점이 어디인지를 다시 우리는 도면을 보고 복원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다시 복원을 하는 거죠. 경계에 관한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지상 경계점을 복원하기 위해서요. 복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계점을 지상 경계점을 복원하기 위해서 측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도면 들고 가가지고 정확한 경계점을 다시 찾아내는 거죠. 지상 경계점을.
자, 이런 것들을 경계보건 측량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경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경계보건 측량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경계보건 측량이 있어요. 자, 경계보건 측량은요, 개념도 좀 기억하세요. 이건 뭐 간단하죠. 경계를 복원하는 것이니까. 자, 양가로 4번 141페이지 보시면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이 복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경계보건 측량이 되는 거죠. 자, 경계보건 측량은 우리가 앞에서도 뭐 설명을 좀 드렸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경계보건 측량은요,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아니죠. 등록된 내용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이지, 이 경계보건 측량을 통해서 지적 공부를 어떻게 새롭게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 도면을 가져와서 경계에 복원할 뿐이니까 이것은 새롭게 등록하는 측량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경계보건 측량을 통해서 여기가 정확한 경계점 찾아냈습니다. 정확한 경계점 찾아냈으면 다시 이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너희들 진짜 경계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이제 짓습니다. 여기가 경계구나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자,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까요, 지어놨는데 B가 보니까요, 이 경계를 넘어온 것 같거든요. 경계를 살짝 넘어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경계점에서 바라봤을 때 경계를 안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거죠. 안 넘어갔다. B는 넘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지상 건축물이 경계를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았는지 그 현황을요, 다시 또 측량해 보면 알 수 있죠. 이 경계가 도면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도면을 들고 옵니다. 도면을 들고 와가지고 한 사람이 경계점 앞에서 딱 서가지고요, 도면을 딱 놓고 과연 넘어선지 넘어서지 않는지를 봅니다. 딱 보고요, 한 사람은 여기 뭐 건물 앞에 가서 막대기 들고 하나 서 있으면서 과연 넘어섰는지 각을 정확히 보는 거죠. 정확히 봤더니요, 이만큼이 넘어왔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경계보건 측량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경계점, 지상 경계점이 어디냐라고 해서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측량은 이거는 다르죠. 경계는 이미 복원된 상태에서 건축물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 이것도 도면 들고 와서 확인하는 것이죠. 자, 이런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현황 측량. 자, 이건 개념도 기억하세요. 지적 현황 측량은 어떤 겁니까? 건축물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를 확인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양가로 5번 보시면 지적 현황 측량의 개념은 반드시 지상 건축물 이 말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상 건축물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이것은 지적 현황 측량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현황을 지적도 임야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건물이 넘어왔는지 넘어오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측량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3cm가 넘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요, 나중에 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 넘어왔는지 넘어오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것을 도면에요, 정확하게 건축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제도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만큼 넘어왔다는 거죠. 이만큼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표시하기 위한 측량, 이것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적 현황 측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건축물도 도면에 표시가 된다는 거죠. 건축물의 위치도. 그래서 우리가 도면 시간에 건축물의 위치도 지적 도면에 표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건축물을 표시하는데 새롭게 경계나 면적 좌표를 등록하는 것은 아니죠. 건축물을 표시하는 것 뿐이지 새롭게 지적 공부에 한 필지의 경계, 면적, 좌표 이런 것을 등록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지적 현황 측량이나 경계보건 측량 모두 어떻습니까? 한 필지의 경계, 면적 이런 것들을 등록하는 측량은 아니라는 거죠. 등록하는 측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특징이 있는 거죠. 두 가지는 등록하는 측량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 측량에는 기초 측량, 그래서 양가로 1번에 기초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으로 여러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측량을 하게 되면요, 그 측량한 내용, 이제 지적 측량 수행자 등이 측량을 하게 되는데, 측량한 내용을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에 등록하기 전에 검사를 한번 거칩니다. 자, 검사하는 측량을 우리는 검사 측량이라고 합니다. 등록하기 전에 검사를 해요. 정확한 내용인지. 그래서 검사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측량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 측량도 지적 측량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검사 측량은요, 자, 기초 측량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초 측량에 의해서 지적 기준점이 잘못 설정이 되어버리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측량들도 다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기초 측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 측량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등록하기 위한 기초 측량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세부 측량, 등록할 때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경계보건 측량의 지적현황 측량은 등록하기 위한 측량은 아닙니다.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요. 따로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에요. 경계보건 측량, 지적현황 측량은 따로 검사 측량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2번 140페이지 보시면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측량으로요. 검사 측량이 있는데요. 검사 측량이 있는데 맨 밑에 마지막 줄, 네 번째 줄 보시면은 경계봉호 측량, 지적현황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검사 측량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5가지 이제 측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초 측량 절차는 앞에서 했잖아요. 기초 측량 절차는 했죠. 그러면 이제 세부 측량하는 절차입니다. 세부 측량하는 절차. 자, 세부 측량하는 절차. 이 절차가 이제 중요합니다. 특히 등록하는 측량. 요게 중요하겠죠. 자, 세부 측량하는 절차를 배울 텐데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습니까?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적 기준점이 없으면은 측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41페이지에는 이 지적 기준점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종류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적 기준점이 종류가 나오니까요. 지적 기준점을 보시면은 자, 지적 기준점에 의해 가지고요. 지적 기준점은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돼요. 그냥 자, 시행하기 위해 한 다음에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 기준점입니다. 지적 측량만을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새로 만들어 놓은 이제 기준점이 됩니다. 측량 기준점. 자, 그러면 일단 국가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은 아니에요. 이 국가 기준점은 모든 측량에 이용되지 지적 공부에 대해서만 이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 기준점의 대표적인 것이 위성 기준점인데 이 위성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은 아니다. 가로 열고 있죠. 그리고 이 국가 기준점은요. 전 국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가로 열고 기억하시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측량 기준점으로서 위성 기준점 이런 것들이 바로 국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지적 측량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준점 이것을 지적 기준점이라고 한다. 자, 지적 기준점의 종류는 넘기시면은 책 그림으로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산에 간다는 이제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지적 기준점이에요. 자, 지적 기준점의 종류는요. 자, 국가 기준점만을 가지고는 여기 뜻에 있는 여기 한 필지 면적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데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지적 기준점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 지적 기준점은 각 시도에는 국가 기준점 기초로 해서 지적 삼각점이라는 지적 기준점을 만듭니다. 지적 삼각점. 삼각 측량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적 삼각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각 시도도 굉장히 넓잖아요. 시도에 지적 삼각점이 있지만 이 지적 삼각점만으로는 측량을 할 수가 없죠. 굉장히 넓다 보니까. 자, 그래서 시도에 있는 지적 삼각점을 기초로 해서요. 다시 시, 군, 구에는 지적 삼각점을 보조하는 지적 삼각 보조점을 둡니다. 보조점을 둬요. 자, 그런데 이 시군구도 굉장히 넓죠. 그래서 어떤 해남 땅끝마을이다. 여기 있는 한 필지를 측량을 한다라고 하면은 해남군에 지적 삼각 보조점을 줄 텐데 전라남도에 지적 삼각점이 있고요. 해남군도 굉장히 넓어가지고요. 보여야 뭘 측량을 하겠죠. 그 기준점에서 여기 경계점 표지를 보여야 측량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요. 시군구 안에는 지적 삼각 보조점만으로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한 필지 근처에요. 자, 지적 삼각 보조점, 해남군에 있는 지적 삼각 보조점을 기초로 해서 이 한 필지 주위에 이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해서, 도면에 등록하기 위해서 다시 기준점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지적 도군점이라고 합니다. 지적 도군점.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지적 도군점에서 측량을 하게 되겠죠. 한 필지 근처에 두는 거예요. 한 필지 근처에 지적 도군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기준점으로 하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 삼각 보조점, 도군점. 자, 그러면은 세 종류가 있는데 밑에 이 보시면 지적 기준점 성과에 관리해 가지고요. 그럼 누가 이렇게 관리하느냐?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애써서 측량해서 기준점 만들어놨는데 함부로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느냐에 관련돼서요. 지적 삼각점은 시도에 있잖아요. 시도에 있으니까 시도지사가 관리합니다. 자, 요 내용은요.
143페이지 하단에 표가 하나 있으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시대요. 자, 관리는 시도지사가 관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시군구에 있잖아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소관청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 보존 및 열람 이렇게 있는데 그냥 열람 및 등본 발급 이렇게 쓰세요. 보존은 좀 애매하고 하니까 열람 및 등본 발급. 열람 및 등본 발급 이렇게 고치시고. 자, 그래서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 관리를 이 사람들 하고 내가 이제 궁금합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궁금해요. 궁금하면 이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또 나가서 등본 발급을 요구하겠죠.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요구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죠. 자, 지적 삼각 보조점이나 지적 도근점은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지적 소관청에 가서 열람 등본 발급을 요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적 삼각점은요. 지적 삼각점은 어디 가서 열람 등본 발급을 요구해야 되느냐 있어서요. 자, 지적 삼각점은 일단 어떻습니까? 시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도지사한테 가서 열람 등본 발급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나아가서요. 또는 이게 중요합니다. 또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 삼각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전산화가 됐어요. 전산화가 됐으니까 굳이 시도지사한테 가지 않고 지적소관청에 가서 열람 등본 발급을 요구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요. 우리가 작년 중순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시도지사한테만 지적삼각점은 시도지사에게만 열람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면 되고요. 자, 요 내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소관청에 신청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적 삼각점과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는 한 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적 기준점이 설치가 됐어요. 자, 지적 기준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 측량하는 절차를 봅니다. 자, 144페이지 보시면 지적 측량의 절차예요. 지적 측량의 절차. 자, 구체적으로 지적 측량의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제 세부 측량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지적 측량의 절차. 자, 지적 측량의 절차는요. 우리가 일요일 강의에서도 기본 강의에서도 했지만은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 그 설명드리는 그림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 그 그림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글로 써져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한 필지가 새롭게 신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신규 등록, 뭐 여러 필지를 신규 등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측량이 되어야 측량 성과가 있어야만이 신규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측량을 한 다음에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만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지적 측량은 이제 먼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신규 등록을 했을 때 토지 소유자 등이 있겠죠. 토지 소유자가 의뢰를 합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요, 반드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상 정정 같은 경우는 꼭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인접 토지 소유자, 이런 이해관계인이요. 이해관계인.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에도 측량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측량을 의뢰할 때는 지적소관청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적소관청이 직접 처음부터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측량 수행자가 있습니다. 지적 측량을 하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있고 이 수행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때 지적측량 수행자는 누가 지적측량을 하냐면요. 대표적인 곳이 과거에는 대한지적공사라고 했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요.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이곳에 의뢰를 한다든지요. 아니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적 측량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적 측량업자라고 해요. 측량업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지적 측량업과 관련돼서 이 지적 측량업은요, 등록을 해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하는데 어디다 등록을 하느냐?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합니다. 지적소관청도 아니고 국토교통부도 아니고요. 교통부 장관도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적측량업자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가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에요. 공기법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설립된 곳이기 때문에 따로 뭐 등록하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국가가 법에 의해서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지적측량 수행자가 돼요. 이 사람들. 자, 이 지적측량 수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의뢰를 해요. 얘가 1번이라고 하죠. 의뢰를 합니다. 자, 의뢰를 할 때는요, 의뢰서를 작성을 합니다. 서면으로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구두로 의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측량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그 수수료도 납부를 합니다. 수수료도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납부를 해요. 자, 의뢰를 합니다. 자, 의뢰가 들어오면요, 지적측량 수행자는 바로 지적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이기 때문에 바로 하다 보면요, 이제 늦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빨리빨리 지적측량이 되어야 빨리 신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적공부에 빨리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미적미적 하는 거 막기 위해서 빨리빨리 지적측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의뢰가 들어오면 그 다음 날까지요.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계획서 제출. 빨리빨리 계획서 제출하고 시작하라는 거죠. 의뢰가 들어왔는데 뭐 천천히 이렇게 하지 말고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2. 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에서는 측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산 정보, 자료 같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뭐 지적도라를 자료가 있어야 뭐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 같은 걸 제공을 해줘요. 그럼 제공을 받아가지고 측량을 실시를 합니다. 지적 측량 실시, 측량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4가 되겠죠. 측량을 실시합니다. 자, 측량을 실시했으면은요, 한 필지에 경계가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는 성과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측량을 실시해서 성과를 결정합니다. 5. 그래서 면적, 경계 이런 성과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결정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면적은 어떻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의뢰인에게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받습니다. 제대로 측량을 했는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성과 자료를 제출합니다. 지적소관청에. 6. 이 지적소관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 이 지적소관청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겹치기 때문에 내용 오른쪽에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소관청에요, 소관청에 그 성과 자료를 제출해요. 자료를 제출해서 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여기에 대해서 성과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칠해가지고요, 측량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측량 검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했죠. 지적소관 직업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이 아닌 경계보건 측량이나 또는 지적 현황 측량이요, 이것은 따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검사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검사받을 필요 없고 나머지는 이제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지적소관청의 검사라는 것이 원칙인데요, 측량검사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검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검사하는 경우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만약에 측량을 하러 갔는데요, 근처에 지적기준점이 없어서 먼저 지적기준점을 먼저 설치하고 측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기초측량을 하게 되겠죠. 자, 기초측량을 한 다음에 세부 측량을 하는데, 자, 기초측량을 하면서요, 만들어 놓은 지적기준점이 지적 삼각점을 만들었어요. 자, 지적 삼각점 기초측량을 통해서 지적 삼각점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 검사도 지적 삼각점 성과요.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가 직접 검사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지적 확정 측량 성과요.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는 거죠. 확정 측량 성과. 물론 지적 확장 측량도요, 일정한 규모 이상입니다. 그래서 넓은 규모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넓은 지역에 있어서는 지적 확정 측량 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지적 확장 측량 성과는. 자,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지적소관청이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뭐 제대로 잘 됐더라 이거죠. 제대로 잘 됐으면은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팔해서 이제 성과도를 이제 발급해 줍니다.
잘했다. 측량 성과도를 발급해 준다는 거죠. 자, 성과도를 발급받으면 측량 수행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의뢰인이 있겠죠. 그 의뢰인에게 이제 성과도를 발급해 주면 되겠죠. 성과도 발급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는 처음에 의뢰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의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적소관청에 들어가서 계획 세우고 계획 제출하고 자료 제공받아서 측량하고 또 검사 받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성과도를 발급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이 토지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발급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측량 절차 요 내용 좀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의뢰하면 바로 뭐 측량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적소관청을 한 번씩 거쳐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을요, 요 내용에 책에 있으니까 제목들만 좀 보시면 돼요. 자, 1번 보시면 지적 측량이 의뢰해가지고요. 자, 의뢰를 할 때는 양가로 2번 보시면 의뢰서를 제출해야 된다. 서면을. 그리고 양가로 위에 2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자, 의뢰를 받으면은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소관청에 양가로 1번 보시면은 수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에 있어서는 이제 지적 전산 자료 등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지적에 필요한 측량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이제 지적 측량 수행자는 이제 측량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지적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지적 측량의 실시와 관련돼서요. 그 기간이죠. 기간. 측량 기간입니다. 언제까지 끝내야 되느냐. 빨리빨리 끝내야 빨리빨리 신청해서 등록을 할 테니까 그래서 측량 기간이 있는 거죠. 자, 측량 기간은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지적 측량 기간은요. 원칙적으로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로 합니다. 그래서 측량 기간은 5일. 검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이제 4일로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세부 측량을 말합니다. 세부 측량. 그래서 측량하러 갔더니요. 뭐 측량 가서 이제 5일 하고 이제 4일 검사하면 그러니까 9일이면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측량하러 갔더니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없습니다. 지적 기준점이 없으면 바로 측량을 할 수가 없죠. 세부 측량을 할 수가 없고 기초 측량을 해야 되겠죠. 기초 측량. 지적 기준점부터 정해야 됩니다. 기초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 기초 측량한 기간을 가산해 줘야 되겠죠. 그럼 기초 측량한 기간을 얼마나 가산해 줘야 되냐? 이것은 지적 기준점으로 몇 개를 설치를 하고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느냐, 기초 측량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지적 기준점을 많이 설치하면 많이 설치하는 만큼 더 가산을 해줘야 되겠죠. 지적 기준점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에 과연 얼마나 더 가산을 해줘야 되느냐죠. 자, 그러면 이때 기초 측량을 통해서 지적 기준점을 만들게 되면요. 이 지적 기준점에 대한 기초 측량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측량 기간만 가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 기간도 가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얼마를 더 가산해 주느냐에 따라 있어서 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가산해 주고요. 그러니까 4일을 각각 가산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15점을 초과합니다.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이 그러면 이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4일에 원래 가산했던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준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적 기준점을 18점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가 가산이 되겠습니까? 자, 18점을 설치해야 되면요. 15점을 초과하죠. 15점을 초과하니까 원래 4점에다가 더해서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해 주니까 15, 16, 17, 18까지는 16, 17, 18, 19죠. 16, 17, 18, 19까지는 또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측량 기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먼저 처음에 측량하러 와서 기초 측량하는데 5일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세부 측량하는데 5일에서 측량 기간 10일이 걸릴 것이고 그럼 기초 측량 검사를 해야 되겠죠. 기초 측량에 대해서 5일 검사할 것이고 또 세부 측량 검사 4일에서 9일 걸릴 것이고 그러니까 총 어떻습니까? 측량 기간은 19일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가로 2번 보시면 이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했을 때요. 측량을 하는데 의뢰인과 그 지적 측량 수행자 간에 20일 안에 모두 끝내기로 했어요. 모두.
20일 안에 끝낸다는 것은 측량과 측량 검사를 모두 끝내겠다는 거죠. 자, 그럼 20일 안에 끝내기로 했을 때 측량 기간은 며칠이 될 것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 되느냐? 라는 것에 있어서 20일로 정했으면 20일 안에 모든 측량을 끝내야 되는데 이때 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보고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3이니까 15일은 측량 기간, 그 다음에 5일이죠. 5일은 검사 기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할 때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측량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성과를 결정한다는 거죠. 성과를. 자, 성과를 결정했으면 그 성과에 대해서 양가로서 한번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자, 그런데 검사와 관련돼서 의의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다만 경계보건 측량, 지적현황 측량은 따로 검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반가로 2번에 지적측량 성과의 검사 방법 해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이제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두 번째 줄, 지적소관청에 제출할 검사를 받는데 다만 두 번째 줄에 오른쪽에 있죠.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 및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 다만 지적 확정 측량 성과라고 하더라도요. 이 가로 열고 있죠.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검사를 받는다라는 거죠. 시도지사의 검사. 자, 그래서 검사를 받았으면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정확하다고 인정되면 성과도를 측량 수행자에게 발급해 주고요. 측량 수행자는 그 의뢰인에게 성과도를 발급해 줍니다. 자, 이 경우 맨 마지막에 있죠. 검사를 받지 않으면 측량 성과도를 발급해 주면 안 되겠죠. 측량이 끝난 다음에 검사를 받은 다음에 발급해 줘야지. 검사 받지도 않고 발급해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모든 게 어떻습니까?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측량 이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거죠. 의뢰를 해서 성과들을 발급받기까지의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요 넘기시면은요 제 4절에서요 조금 이제 한 10분만 더 하면 되니까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측량. 자, 다 끝났으면은 이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그래서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발급을 받았어요. 소관청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도를 발급받았습니다. 성과도 발급이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이 성과도 발급에 따라 대해서요. 내가 신규 등록을 신청을 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의뢰를 했는데 성과도가 나왔는데요. 한 500제곱미터로 나왔어요, 면적이.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면적은 600은 돼 보입니다. 600은 돼 보이는데 500%밖에 안 나왔어요. 토지 소유자가 이 문제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의 검사 성과도 발급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불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보기엔 600은 돼 보이는데.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가도에 대해서. 그래서 토지 소유자 불복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토지 소유자는 만족하지만 오히려 인접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랬죠. 이해관계인이 불복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이해관계인이 불복할 수도 있고요. 또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전에요. 제일 먼저 성과도를 발급해 주는 사람은 지적증 수행자죠. 그래서 수행자가 열심히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적소관청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해서 성과도가 발급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적증 수행자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복할 수도 있어요. 자, 지적증 수행자도 불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성과도를 발급받은 수행자나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의뢰인이 되겠죠. 의뢰인이나 이해관계 이런 사람들은 그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때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불복하는 절차와 관련돼서요.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통해서 발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 이의를 제기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으로는 시도지사가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있고요. 이 시도에는 그래서 이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이 사람들 불복하는 것을요. 지적측량 적부심사, 이 지적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적법하게 됐는지, 적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이제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적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적측량 적부 심사 청구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인 이제 시도가 있겠죠.
자, 시도에는요, 이런 지적측량 적부 심사 청구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수가 있는데, 지방지적위원회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따라서요. 우리가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청구할 때는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지방지적위원회에 갈 필요 없이 시도지사를 거쳐서 청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구서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청구서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적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번이 되겠죠. 불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요, 지방지적위원회에 여기 30일 이내에 이제 회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중요합니다. 날짜로 중요해요. 회부를 한다는 거죠. 야, 지적측량 적부 심사 청구 들어왔으니까 너희들 빨리 결정해라 라고 해서 30일 이내에 이제 회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회부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이제 심의의결기관입니다. 지적측량 적부 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의결기관인데, 언제까지 심의의결을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60일 이내에 심의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1차에 하나여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60일 내에 심의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결이 끝나게 되면 요 내용을 이제 시도지사에게 다시 이제 송부를 해야 되겠죠. 송부를 합니다. 지체 없이 송부를 합니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송부가 3이 되겠죠. 아니죠. 여기가 심의결이 3. 그 다음에 심의결 내용을 이제 송부를 하게 되겠죠. 자, 송부를 받으면 시도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그 청구인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청구인에게. 자, 그럴 때 청구인에게만 통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청구인은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청구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여기서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든다. 그런데 마음에 들다 보니까 인접 토지 소유자가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청구를 했는데 인접 토지 소유자한테는 좋게 나왔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또 불리하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제 이해관계가 돼버리겠죠. 의뢰를 한 사람의 이제 이해관계가 되겠죠. 따라서 그 사람들이 또 한번 다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요, 청구인에게만 통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를 해줍니다. 및 기억하시고요.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통지를 해줍니다. 자, 통지는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요, 7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7일 이내. 그래서 이 날짜 같은 거 잘 기억하세요. 7일 이내에 통지를 합니다. 자, 통지를 받은 이 청구인이나 이해관계는요, 더 다툴 수도 있고 안 다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더 다투고 싶다 그러면은 이때는 시도지사의 상급 기관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는요, 이 사람들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투고 싶으면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재심사. 6이 되겠죠.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심사 청구는요, 시도에 소속되는 지방지적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이기 때문에 이제 국토교통부에 이제 재심사를 청구하는데, 이 국토교통부에는 이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 심의의결 기관으로서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적위원회.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가 어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재심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심사 청구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재심사 청구하는데, 이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 유동적인 상태가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심사 청구는 90일 이내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죠. 90일 이내. 자, 지적시행 적부 심사 청구를 할 때는요, 기간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기간 같은 거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재심사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90일 이내에 하도록 기간 제한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통지를 할 때는요,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줘야 되겠죠. 자기도 모르게 90일 지나서 재심사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재심사 청구서가 이제 도달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 이제 중앙지적위원회에 이제 회부를 하게 되겠죠.
7 해가지고 이건 동일합니다. 회부하는 것은 이제 30일 내에 회부하고요. 자, 회부를 받으면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8해서 이 사람들이 심의의결합니다. 이때 언제까지 심의의결하느냐 이건 동일해요. 여기 동일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60일 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내에 심의의결하고요. 자, 심의결된 내용은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송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회부, 심의결, 송부하는 절차는요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회부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60일 내에 심의결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송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일이 되면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를 못해요. 따라서 의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해 줍니다만은 청구인은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가 최종적으로 끝난 겁니다. 최종 절차가 끝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다툴 수 없기 때문에 확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확정된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송부를 합니다. 10이 되겠죠. 송부를 하게 되고 사실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 또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10일에서 송부를 하게 되겠죠. 자, 송부된 내용이요. 지적소관청에서 봤을 때 이 심사 청구랄지 재심사가 다 기각이 됐어요. 너희들 이유 없다라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잘했다라고 하게 되면 기각이 돼버리겠죠. 기각이 돼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특별한 없죠. 고칠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앙지적위원회랄지 지방지적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잘못했다. 자, 그러면은요. 측량성과도를 발급했는데 그 측량성과요. 자기들이 발급했던 측량성과 자기들이 했던 측량성과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미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자, 이미 등록이 됐으면 그 등록사항을 어떻습니까? 정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등록사항 정정이 또 한번 나오죠. 이때 등록사항 정정에 있어서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 있어서 지방지적위원회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가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 잘못했다고 나왔을 때는 등록사항을 정정하는데 그것을 직권으로 정정한다는 거죠. 등록사항 정정사항에서 여기도 하나 나왔던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12가 되겠죠. 12 해가지고 측량성과 잘못됐다고 나왔으면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절차가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지적측량 적부 심사 절차에 있어서는요, 중요한 게 기간입니다. 기간. 그래서 여기 60일이라는 거, 30일 내에 회부한다는 거, 재심사는 90일 내에 해야 된다는 거, 통지는 7일 내에 해야 된다는 거. 자,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기간 잘 기억하시고요. 또 등록상 정정을 이때 하는 것은 직권으로 등록상을 정정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요. 거기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1번 보시면 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지적위원회는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는 거. 따라서 지적소관청에 지적위원회를 두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다 설치되고 있느냐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구체적으로 지적진한 적부 심사 청구 절차에 있어서는 먼저 지적진한 적부 심사 청구를 한다는 거죠. 이 청구와 관련돼서요. 양가리번에 지적진한 수행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청구를 할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를 한다는 거죠. 또 양가리 2번. 그래서 그러면은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이제 30일 이내에 회부를 하고요. 오른쪽에 심의결에서 지방지적위원회는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심의결해야 된다. 심의일이 끝나게 되면은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는 거죠. 양가로 4번에. 그다음에 송부를 받은 시도지사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7일 이내에 통지를 한다. 통지를 할 때는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요. 서면으로 알려주는 거고. 자, 여기에 불복할 때는 지적신장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양가리 이번에 준용 규정은요. 요 내용은 그대로 준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30일 이내에 회부하고 60일 이내에 심의결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송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넘기시면 양가로 3번에 시도 그다음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요. 그리고 양가로 4번에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 송부를 하고요. 송부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미 등록됐으면 등록상을 정정하고 아직 등록되기 전이면 측량성과를 수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가로 5번, 양가로 6번 있는데요. 양가로 6번은 이제 재청구 금지인데요. 재청구 금지는 자 이런 식으로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있으면은 이제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재심사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재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다시 지적진행적부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재청구가 금지된다. 또 만약에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송부받았는데 통지받았는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걸로 확정이 됐으니까 재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양가로 5번에 있는 것은 특별자치시장에 특례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특별자치시는요. 우리나라에 세종시 하나 있어요. 세종시. 자, 세종시는요. 아직 우리나라 세종시는요. 아직 규모가 크질 않아요. 만약에 세종시가 점점 커져가지고 세종시 안에 구를 이렇게 둔다. 그럼 구가 이제 3개가 있다랄지 구가 2개가 있으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고 세종시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 세종시 안에는요 구가 없어요. 아직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구가 없기 때문에 세종시 자체가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세종시장 자체가. 자, 세종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세종시 시장은요. 특별자치시장이기 때문에요. 세종시 시장 위에 충청남도 도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 자체가 광역시가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는요. 시도지사급이에요. 그래서 세종시 시장은요. 지적소관청이면서 시도지사의 지위를 겸한다는 거죠. 겸하고 있어요. 원래 시도지사급인데 다만 그 안에 구가 없기 때문에 지적소관청도 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시는 약간 좀 특색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종시가 지적소관청이기 때문에 세종시가 측량검사를 통해서 성과도를 발급하면은 이 의뢰인은 지적제한 적부심사를 어디다 하냐면요. 세종시 시장을 거쳐서 세종시에 있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 청구를 하게 됩니다. 세종시에. 자, 그리고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이때는 이제 세종시장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는 있고요.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 송부를 해 들어옵니다. 송부를 하게 되면은요. 자, 시도지사가 세종시장이죠. 세종시장이 또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세종시 시장에 다시 자기한테 송부하는 거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가 직접 측량 성과를 수정하고 등록상을 정정하면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것이겠죠. 세종시장은 2가지 지위를 겸하니까. 자, 그래서 세종시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된다는 것도 하나 기억하십시오. 광역자치단체지만은 지적소관청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넘기시면 뭐 지적지정 수행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수행자는 아까 우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라는 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지적법에 관한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적법은요, 그래 조금만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는 만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정말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암기를 하셔서 지적법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등기법은 좀 어렵기 때문에요. 지적법에서 점수를 좀 안정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많은 이해를 요하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법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등기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